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5 장교 합동 임관식이 12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6,478명의 육해공군 해병대 신임 장교가 탄생했습니다. 합동 임관식은 신임 장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호국 간성으로 거듭날 6,478명의 육해 공군 해병대의 신임 장교가 탄생했습니다. 합동 임관식에는 각 군별 임관장교와 각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임관장교 가족과 친지 등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합동 임관식은 신임 장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명예로운 출정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으며 국군의 날과 더불어 군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관식은 직전 행사와 1, 2부 행사, 축하 행사 등으로 나눠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부 행사에서 임관장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임관 신고를 했으며 이어 가족과 친지들이 직접 임관장교의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김승태 소위를 비롯해 각 학교별 성적 우수자 8명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우수상장을 받았고 상장 수여 후 모든 신임 장교들은 한마음으로 조국 수호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 장교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위해 단결한다. 이어 박 대통령이 각 군 대표 신임 소위들에게 임관장교의 계급과 성명이 새겨진 호부를 수여했습니다. 호부는 조선시대 임금이 임지로 떠나는 장수에게 하사한 상징물입니다. 한편 이번 합동 임관식에서 여군 장교는 지난해보다 30명이 늘어난 371명이 임관했습니다. 모두 72개 대학 중 경북대 학군단을 비롯한 22개 대학에서 여군 학군장교를 새롭게 배출했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군별 초군반 교육을 이수한 후 전 후반 각급 부대에 배치돼 조국 수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의식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임관식 축사에서 신임 장교들에게 고도의 정신무장을 당부했습니다. 빈틈없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야만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화 통일의 기반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70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후손들에게 진정한 광복인 한반도 통일 시대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최근 있었던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을 두고 양국 국민의 성숙한 대응으로 더욱 신뢰가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동맹은 어떠한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토대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창조 국방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초급 장교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의식으로 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나는 지금 출발하는 신임 장교 여러분들의 충정과 애국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군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478명의 신임 장교들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번 장교 합동 임관식에서는 다양한 화제의 인물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쌍둥이 형제와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형제,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자리를 빛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직접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얼굴 생김새와 표정, 말투까지 판박이인 정광철, 정영철, 일란성 쌍둥이 형제. 육사 71기 동기생으로 4년간 꿈을 키운 형과 동생이 대한민국의 창끝 전투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생도가 아닌 육군 정예 장교로서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선진 강군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장에 들어가 가장 나중에 전장에서 나오는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형제도 함께 임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형인 송근우 소위는 해군사관학교 69기, 동생인 송근주 소위는 공사 63기로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두 형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장교로서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키는 훌륭한 함정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군 조종자원으로서 비행훈련에 입과하게 되는데 꼭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전투조종사가 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63기 박병준 소위와 연세대 ROTC 윤호연 소위. 100여 년 전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답게 당당하게 포부를 밝힙니다. 나라 국가 수호에 제 한 몸 바쳐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좋은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로서 최전방에서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3부자가 모두 군인이 된 가족도 주목받았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허호원 소위는 아버지가 현재 육군 56사단 주임원사로 형은 해군 중위로 근무 중입니다. 병사로 전역한 허 소위는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봤을 때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생활은 병사에 이어 장교가 되었는데 창끝 전투력의 핵심으로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간호사관학교 55기 박지은 소위는 할아버지를 보고 군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6.25에 참전하고 육군 중사로 전역한 할아버지는 박 소위의 영원한 롤 모델입니다. 할아버지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간호장교로서 군병원, 사단의무대, 신교대 등 어디에서든 국군 장병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수없이 많은 길 중 대한민국 장교를 선택한 이들. 빛나는 명예를 안고 국군의 리더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1방공여단이 올해 첫 대공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장병들은 20mm 발칸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며 적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간히 바람소리만 들려오는 평온한 3월의 바닷가. 정적을 깨고 대공 표적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릅니다. 가상의 적기가 나타나자 1방공여단 장병들이 신속하게 발칸 사격 준비를 합니다. 통제탑에서는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즉각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실탄 사격! 실탄 사격! 표적! 우! 20mm 발칸이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며 표적기 뒤에 매달려 있는 표적지를 맞춥니다. 부대는 수도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어 반드시 초탄의 적기를 잡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번 대공 사격을 통해 장병들이 자신감을 배양하고 초탄의 적기를 격추시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던 만큼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이번 훈련관 가상의 적기를 격추하면서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진지로 복귀하면 제 두 눈으로 적기를 찾고 적기를 잡겠습니다. 부대는 추적 레이더를 이용한 자동 사격과 장병들이 직접 육안으로 조준해 표적을 맞추는 수동 사격 훈련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표적지를 회수해보니 발칸 사격의 흔적이 눈에 보입니다. 적기였다면 분명히 격추됐을 상황입니다. 발칸 사격 훈련으로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부대는 여세를 몰아 3월 말에는 오리콘 사격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북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를 친선회로 결정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과의 불협화음 속에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최근 외교 행보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북한이 조선 조국 해방 70주년과 이 러시아 조국 전쟁 승리 70주년이라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러시아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어떤 의도로 관계를 부각시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던 중국이 대한민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데 대한 반발 내지는 이를 기화로 소련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듯하면서 네. 중국을 자극시키려는 의도가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네. 지난 1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러시아도 외무성을 통해서 같은 발표를 합니다. 얼핏 보면 북한이 급격히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는 듯 하지만 또 이제 오늘 5월에 그 경축 행사에 김정은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내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몸부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북한 스키장에 중국 장비와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요. 지난해 10월 말 중단됐던 이 중국 여행 열차도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선특구 전력 공급 사업은 러시아 국영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중점을 어디에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듯하고 네. 경제적인 협력 사업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국제사회 역학 구도를 볼 때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망하는 네. 길로 가죠.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안팎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중국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압력이 제대로 못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이 러시아 가까워지는 경우 저들이 전략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면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꽤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꾸준히 중국은 북한을 향해서 사실 각종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중국도 대국의 체면이 있으니까 네. 어린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서 몸짓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머르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얼마 전 왕이 외교부장이 말한 것과 같이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까지도 저희들은 좀 치고 있고 있고요. 북한은 중국이 우리를 버릴 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그야말로 고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관계는 이 자국의 이익에 먼저 우선하기 마련인데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이 특별한 관계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 참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49년 3월에 김일성이 6.25 전쟁 도발을 위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방북한 이래 10번을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중국은 13번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러시아에서 후르바초프가 이제 혁명을 배반했다고 하면서 북한은 한쪽으로 주체사상을 확립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아주 배제해버립니다. 네. 중국과 또 급격히 가까워졌다가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또 중국과 또 등을 돌리게 됩니다. 러시아로 옮겨갔다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도 중국 지도부가 일단 북한을 놓지 않습니다. 등소평이나 허해방이나 화국봉 등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설 때마다 늘 북한을 먼저 찾아가곤 합니다. 여기서 북한이 오히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중국 쪽에 북한은 썰려 있고요. 네.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이 북한의 1등 서기관이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외에도 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 행보는 또 어떻습니까? 그 헌법적으로 북한의 외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의 외교는 그 내각이라든가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중앙당 국제부 이런 관련 부처를 통해서 외교 정책이 수립되곤 합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최고 통수권자들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전체 외교를 관장하고 통제하고 있죠. 정책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북한의 초대 그 대외 외교 사업은 김일성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주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망 직전에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김정일에게 다 맡기고 나는 대외 사업만 보겠다 할 정도로 꾸준히 중국과 러시아를 들락거렸고요. 그리고
동유럽도 2차례 방문하면서 전체를 순방을 했고요. 아프리카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외교는 김일성 시대 한창 활기를 띠고 있다가 김정일 때는 나아질 않습니다. 일단 거의 뭐 중국과 러시아는 놓고 두문분출하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는데 과거에 북한이 60년대, 70년대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들의 주안점을 두면서 소위 북한이 아프리카 외교에서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물럭불가담 동맹을 결성하는 데서 주역을 했고요. 그랬던 게 이제 김정일 시기에 와서는 꾸준히 쇠퇴몰락을 하다가 다행이라고 할까요? 91년도에 이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국제 무대에서 대일, 대미 외교를 공세적으로 또 벌리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알다시피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고립되고 있으니까 인권 문제 등으로 해서 유엔과 동유럽에서 소위 외교전을 벌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언론에 나오다시피 뭐 국물 가지고 가다가 외교 횡령에 넘어가다가 잡히고 있고 이렇게 수세적인 외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올해 외교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선택이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빈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10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캐서린 문 박사와 만나 한미 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사회과학연구소로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자 방한한 캐서린 문 박사는 백차관과의 대담에서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등 최근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방부가 직원들의 편안한 점심시간을 위해 해피런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국방부는 16일 월요일, 합참은 25일 수요일 식당 로비에서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성악 공연과 비올라, 클라리넷, 피아노 협주로 대중가요와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외 민간 우수기술과 미래 방산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방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며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진대회 접수와 행사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15년도 유해발굴 감식병을 모집합니다. 육군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전문특기병 희망자로 관련 학과 전공 2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공통학과로는 고고학, 사학 등이며 발굴병은 역사학, 문화재 보존학과, 감식병은 의과, 방사선과, 생물학과 등입니다. 지원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임석 상관으로 신임 장교들의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장교는 군대의 기관이자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간성인데요.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함은 물론 높은 군사적 식견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훌륭한 장교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로 임관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